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You think by how many times I fell.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 조성해놓은 프레임 안에서 속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네, 영화 매트릭스처럼 말이죠. 이제 모델링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모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가가 더 높아지신 분입니다. 전국을 뛰어넘어 이제는 뭐 전 세계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네요. 얼마 전에 또 대만에 다녀오셨던 네, 모델링 이론의 창시자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정말 더웠는데 대만으로 피서를 다녀오셨죠? 아, 사실은 거기가 그 더 남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더울 줄 알았죠. 근데 각오하고 갔는데 의외로 비가 자주 오더라고요. 가 있는 동안에 뭐 비가 서너 번 왔어요. 비 올 때마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의외로 시원하게, 그리고 저녁 때 되니까 뭐 시원해서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서를 다녀오신 거 맞네요. 네, 미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를 하러 외국에 나가잖아요. 원정 경기를 하러.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은 동남아의 무더위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력이 원래 실력보다 줄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아시안 게임 지역 예선하고 있거든요. 축구. 네, 예,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서 열리잖아요. 네. 예. 오늘 시작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축구 지역 예선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개막식 이전에. 우리나라 팀이 대표팀이 며칠 전에 바레인하고 이제 했습니다. 6대 0으로 우리가 이기긴 했는데 그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중계하시는 분들이 여기 더 더운 나라잖아요. 인도네시아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너무 폭염이니까 우리보다 한 4, 5 더 낫대요, 거기가. 그 선수들이 아주 서늘한 가운데서 경기를 치르고 있어서 굉장히 경기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격세지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같으면 대만에 갈 때마다 진짜 덥다 막 네. 이랬었는데 여기서 그냥 워낙 훈련을 하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인간은 극한 체험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로 축구하러 갔는데 거기가 시원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더웠습니다. 네. 네. 야, 이 더위가 빨리 좀 하루빨리 좀 이제 사라졌으면 그래도 좋겠는데. 오늘부터는 많이 좋아졌던데. 네, 어제 밤부터 좀 네. 선선하긴 해진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 녹음 어제는- 기준으로 8월 17일이니까 현재는 더 시원해져야죠. 근데 맞아요. 네. 그 뭐 농사 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고 이게 또 게다가 가물기까지 해서 비도 와야 되고. 네, 그 날씨가 지금
최악의 조건이에요.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모델링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모델링. 기후를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내가. 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하셔야지. 물리학자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야죠. 오늘은 모델링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객체는 뭐 대상인 거죠. 그렇죠. 무엇을 소재로 삼을 거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재를 얻어야 되는데 그 소재를 어디서 얻을 거냐 하는 객체의 세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왜 선각자들이 보면 세상을 잘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시험 보느라고 죽겠는 거예요, 우선들이. 그렇지만 우리 또 생각을 또 정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또 좋은 면도 있죠. 네. 그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고요. 저처럼 하루하루 힘든 사람들은 네,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 과학 철학자 하면은 토머스 쿤 우리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죠? 토머스 쿤? 네, 토머스 쿤. 워낙 토머스 유명해요. 쿤. 네. 아니 네. 이제 과학 철학의 이제 대가라고 뭐 패러다임 이론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쌍벽을 이루는 분이 하나 이제 또 있어요. 칼 포퍼라고. 칼 포퍼. 칼 포퍼. 칼 포퍼. 네. 네. 사실은 이분이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특히 모델링 이론 만들 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인데. 진짜 쌍벽을 이룰 정도로 참 어려운 분들이시네요. 근데 토마스 쿤 그 양반은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서울대 교수인가 누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책이 60년대, 70년대에는 마치 필독서처럼 그 대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책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대학생 시절 때? 그렇죠. 네. 우리 대학생 참고하십시오, 때. 여러분들. 네. 60대께서 대학생 시절 때. 네. 네. 근데 그분의 명성에 비해서 그 학문적 업적은 대단한데 이 칼포퍼란 분은 별로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하시는 분이나 이제 언어학, 뭐 과학 철학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만 좀 알려져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칼 포퍼라는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크게 보면은 3월드, 세 개의 세계. 발음을 잘해야 돼요. 세 개의 세계. 네. 세 개 앞에 세 개는 3. 그렇죠. 뒤에 세 개는 world. 그렇죠. 네. 그렇죠. 세 개의 세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가 물리 세계. 그러니까 이 자연이죠. 실존하는 세계 이런 그렇죠. 거.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물리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뇌 안에 있는 정신 세계. 네, 우리 정신 세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신 세계가 물리 세계를 관찰하고 인식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하나의 가상의 세계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아마 이 모델링 이론 그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하, 그게 모델의 세계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들으실 텐데. 네네. 어쨌든 지식이라고 하는 거, 뭐 종교, 뭐 하여튼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다 그게 이제 그 지식의 세계로 이분은 객관적 지식의 세계.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우리 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지식이 있고 밖으로 나와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네. 그죠? 책에 쓰여지고 강의가 되고 사람들을 그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이미 밖으로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객관화된 지식. 그런 세계가 있다.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모델의 세계다 이렇게 이름을 좀 새로 붙인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대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이 세 군데 있다. 그렇게 이제 요약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세계를 규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세상, 정신 세계. 네, 정신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하고 우리의 그런 정신 세계를 동원해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가상의 세상. 그렇죠. 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다 최선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그 가상의 세상을 모델링 세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가상의 세계. 사실 우리 그러니까 현대 문명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세 번째 세계, 이 가상의 세계에
사실 묻혀 살고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가상의 세계에 묻혀 산다? 아니 우리 주변을 한번 여기 이거 방송 녹음실을 한번 둘러보면은 네. 여기 물리 세계가 뭐가 있어요? 물리 세계요? 일단 교수님 그러니까 자연 세계가 없다고요. 짐승 2마리. 그렇지, 우리 짐승 2마리밖에는 없어요. 네. 꽃도 없네 보니까는. 아, 있어요. 하나 저기 난초 있습니다. 네. 그거까지 포함해서 네. 우리 셋이네 그러면은. 아, 그러네요. 나머지는 이거 수많은 진드기 뭐 이런 거. 그치 이제 숨어 있는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3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3개밖에 없네요. 네. 그 나머지는 뭐 에어컨, 여기 자막, 뭐 마이크, 컴퓨터, 의자 이거 다 인공물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이거 다 모델들이라고 이게 그 만든 사람 입장에서. 자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공장에서 만든 그렇죠. 거니까. 다 만든 것들이죠. 그거를 이제 객관적 그런 가상의 세계로 본 거죠. 그러니까 원시 세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원시 세계는 그렇죠. 그죠? 원시 세계는 다 자연이지. 하긴 나뭇잎으로 가린 것도 나뭇잎도 자연 상태 그대로니까. 옷조차도 그때는 없었다고. 그냥 그런데 그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하면서 그런 가상의 세계를 우리는 만들어냈고 지금은 그 가상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델에 묻혀 살고 있다. 아. 네. 지금이야 이제 양산이 되고 물건을 똑같은 걸 많이 찍어내면 이제 그때는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자연이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물리가 되는 거죠. 물리. 네. 물리적 대상이 되죠. 물리적 아주 대상. 빨리 문제채셨네. 그러니까 모델의 세계를 만들어내면 걔들은 다시 물리 세계로 편입한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의 대상을 구할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은 아직도 자연을 대상으로 하죠. 이런 우리 인공의 세계에는 관심이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물리학자들, 그러니까 이과 계열, 그 수물화생, 수물화생 이런 네. 그지 화학, 물리 기초과학, 이런 거 하시는 이런 거. 분들은 기초과학 이런 분들은 아직도 그 모델링의 대상을 자연을 그러니까 물리 세계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물리 세계를 가지고 응용해서 뭔가를 만들려는 분들이 이른바 공학도들이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공학은 이제 응용 학문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순수 화학인데 화학공학과는 그 순수 화학을 이용해서 이 물리 세계에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3가지 세계다. 그래서 그 3가지 세계를 좀 더 그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일단 물리하면은 정말 싫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옛날에 물상 뭐 이런 과목이 있었었고. 그렇죠.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수식 외워야 되고 항상 뭐 계산해내야 되고. 그치, 뭐 중력의 법칙을 외워야 되고, 네. 그 아인슈타인 뭐 상대성 원리 이거 공식으로 돼 있는 거 외워야 되고, 그거 골치 아프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노력에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죠? 핸드폰도 쓰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끼리 하시면 되는데 왜 모든 학생들한테 그걸 일단 하라고 강요를 하셔가지고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요하고 싶진 않고 네. 자기 전공에 따라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그 객체를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있다는 건 알고 거기서 이제 취사 선택해서 자기 맛에 맞는 입맛에 맞는 대상을 잘 고르는 것이 자기 분야에서 이제 최고의 모델러가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세계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느냐, 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방송 내용을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네. 우선 이제 물리 세계, 물리 세계는 일단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세계가 있죠. 그죠? 5가지 감각으로 만질 수 있고, 네. 맛볼 수 있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감각 세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우리의 그 감각이라는 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물체들과 그 현상들에 보면은 아주 극히 일부 1%도 안 되는 세계를 우리는 감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한계치를 뛰어넘으면은 감각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주파수로 헬즈로 20헬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2만 헬츠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대요. 네, 그걸 근데 넘으면은 그 밑으로 되거나 위로 가면 안 그거보다 들리고. 주파수가 낮거나 높으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파수 높은 그런 소음을 내보내서 쥐라든지 뭐 이런 그치, 새나 쥐, 개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듣기 싫어하는데 네. 우리 인간에는 안 들리니까 바퀴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뭐 그 소리 그 발생기 이런 기계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가청 주파수 때문에 네, 생긴 네.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 아주 그렇게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세상 소리를 다 듣는 듯이 착각을 하고 사는 거. 네. 이것이 사실은 오만이죠. 그래서 곤충들은 이제 저주 봐도 잘 듣고 박쥐 얘들 아주 그 음역이 넓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개도 들을 냄새 수 맡는 있는 것도 그렇고 개는 그치? 특히 네, 감각이 하여튼 인간의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별 넓지가 않아요. 개인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별명 중에 그렇죠. 뭐 개코 개인차도 이런 거 있어요. 있고. 또 맷집 좋은 사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는데 그 맷집 좋은 게 둔한 거야 사실. 어떤 애는 세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울고 어떤 애는 뭐 아프지도 않다고 하고. 그렇지. 그 어떤 학생이셨어요? 주먹질만 하는 것만 봐도 우는 애가 있어요. 교수님 어떤 학생이셨어요? 저는 좀 둔해요. 맷집 좋은? 맷집이 좋은 거보다는 그러니까 무서움을 안 타요. 아, 무서움을 안 타세요? 무서움을 안 타요. 네. 그게 뇌과학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뇌에 그 전문 용어로 겁대가리 상실. 근데 그게 고장난 거라고 그러더라고. 정말로요? 네. 그게 우리가 좀 무서운 걸 보거나 더러운 거, 두려운 거 이런 걸 보면은 네. 무서움을 느끼고 피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맞닥뜨리니까 그 소위 이제 겁대가리 없다는 소리를 듣고 네. 한 대 더 맞죠. 그죠? 그래서 해직도 당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조승우 씨 나오는 드라마 중에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병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 드라마에서 검사 역할이었는데 조승우 씨가 실제로 어디 뇌에 어떤 부분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슬픔, 고통 이런 걸 못 느낀다 뭐 이런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교수님 딱 생각이 나네요. 그게 편도라고 하는 들어봤죠? 그 편도라고 하는 편도체. 그 편도체가 그 정상적이지 않으면 겁이 없대요. 저도 편도선 수술했는데 저는 겁많은. 그 편도선 말고 뇌 안에 있는 편도. 네네. 아무튼 그렇게 감각에 우리가 상당히 제한이 있다는 거. 시각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가시 광선, 그죠? 네. 가시 광선이 그 스펙트럼 전체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어렸을 땐 보면 가시광선이 그 가시가 찔리는 가시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가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아주 일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단파 무슨 뭐 FM 라디오, AM 라디오 그다음에 무슨 그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외선이라는 게 적외선이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빨간색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외선도 꼭대기에 주파수 높은 거. 요즘에 뭐 고글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보이죠. 이제 특수한 안경을 쓰면 이제 적외선 안경 이런 거 보면은 밤에도 뭐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투시 안경. 그렇죠. 네. 이상한 또 생각하는구나. 네. 하여튼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게 들을 수 있는 감각의 영역이라는 게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사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할 수 있는 건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극히 일부다. 뛰어넘은 그 외의 세계가 있다는 거를 초능력의 세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시 세계라고 그러죠. 네. 그 이제 그거보다 작은. 그러니까 뭐 세포, 무슨 뭐 핵, 미토콘드리아 이거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먹는 약이 앤트맨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상력으로 인해서. 그치. 네.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소설도 쓸 수 있고 공상과학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모델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맞네요.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앤트맨 만들어서 얼마나 지금 뭐 대박입니까? 전 그쵸. 세계적으로도. 캐릭터 하나만 만들어도 네.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의 그 세계를
바라봐가지고 하나를 캐치해서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대박 나는 세상. 네. 그런가 하면은 미시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거시세계가 있잖아요. 네. 인간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거. 너무 커서. 네, 너무 커서. 지구 볼 수 아니면 없죠, 너무 그렇죠? 멀어서. 지구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없죠. 너무 없죠. 커서.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지구가 무슨 판판한 무슨 그 맷돌 자국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어서 그죠? 콜럼버스 같이. 그게 예전에는 걸리버 여행기 이런 것들도 지금 그런 거죠. 생각하면은 당연한 그 당시에는 이제 당시에는 상상의 맞아요. 세계라고 네. 했겠지만은 지금은 네. 다 그게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네요. 세계로 네. 바뀐 거죠. 스머프까지 나오고. 우주도 그래요. 우주. 그래서 이게 배부른 소리인지는 몰라도 요즘 같이 비도 안 오고 한 거의 2-3달을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거의 안 왔죠. 네. 하늘이 계속 맑았어요. 이럴 때는 별 보기 아주 좋은. 별 보기에. 너무 더워서 그나마도 귀찮아서 네. 안 봤지만 별 보기에는 너무 정말 좋은 날씨였어요. 밤하늘의 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땡볕에 물 한 마시고 서 있어서 별 보이는 거 말고. 별 볼 일 없는 별 그게 아니고 진짜 하늘에 떠 있는 별들 그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사실 누가 씌워봤대요. 정말로. 씌워봤대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씌워봤더니 이제 물론 천문학자들이겠죠. 한 3천여 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하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구에 어디에 있으나 지구가 동그라니까 저기 뭐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세계도 뻔하잖아요. 이렇게 하늘에 네. 보이는 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3천에서 한 4천 개 정도의 별을 볼 수 있대요. 눈으로, 그러니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본 것 같고 요즘에 워낙 뭐 그 미세먼지 그다음에 매연 이런 것 때문에 빛공해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죠. 특히 이제 도시 근처에서는 볼 수 있는 별이 아마 내가 세어보니까 요새는 2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있다는 걸 알고 보니까 보이지. 그렇죠. 그냥 맨눈으로 싹 보면은 2-3개밖에 안 보여요. 집에 혹시 돌침대 있으세요? 돌침대는 없고. 장수 돌침대 있으면 별이 5개입니다.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네. 호텔에 가니까는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대만에서? 치약도 안 줘요. 치약도 안 줘요? 안 이런. 하여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면 그게 새로운 이제 무대를 거시세계란 말이에요. 그 별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죠. 은하가 네. 그게 또 수천억 개가 있고. 그렇죠. 그 우주도 뭐 하나가 아니라 뭐 멀티 유니버스. 네, 네. 엄청나게 많은 우주가 있다. 이러는 그 상상의 세계 지금. 근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실제 전파망원경 이런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의 매일 새로운 그 우주의 모습들을 찍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보면 거기서 이제 그 명작 소설도 탄생하고 스타워즈 같은 영화도 나오고 아바타 뭐 이 정도는 얘기하셔야죠. 그지. 아바타 같은 네.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거 하나 저기 성공하면 돈 엄청 벌잖아요. 그렇죠. 네. 뭐 돈 버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뭐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의 성취감이 상상이 대단해요. 맞습니다. 그런 새로운 그 보이지 않는 그 거시 세계를 바라봐서 새로운 소재를 하나 얻어가지고 모델링 하나 딱 하면 그거 참 그 성취감이라는 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좀 답답한 게 네. 우리 보통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 캐릭터 하나 만들자 이런 회의에 한번 이렇게 참석해서 들어가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기 있었던 캐릭터들이 뭐가 있나를 보고 그거 최대한 표시 안 나게 베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통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의성, 창조성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한 틀의 안에 있어서 좋은 시설과 자료를 가지고 생겨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평소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없으면은 그렇죠. 절대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그 세상을 바라보려는 그 의도 있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일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있어요. 우리가 보든 말든 감각하든 안 하든 그냥 늘 존재하는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귀 기울여서 그 감각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결론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제가 너무 앞서갔군요. 좀 앞서갔는데 뭐 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어쨌든 우리가 하는 매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니까 네. 중요한 게 자연 세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뇌 안에 이제 정신 세계도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거기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 정신 세계도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인공 가상의 세계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의 세계 있는데 요즘에 그 뭐랄까요 젊은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옛날보다는 이 자연의 세계나 정신 세계보다는 오히려 이 인공 세계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돌려 설명해 그러니까 드릴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상의 세계가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핸드폰 만들면 그게 이제 가상의 세계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고 앱을 개발하는 거. 그것도 뭐 하나의 모델링이니까. 근데 어떤 앱을 개발하냐가 일이죠. 중요한 거잖아. 사람들의 정서를 공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앱이. 그거를 그렇죠. 그냥 단순히 모델이 나와 있는 그 가상의 세계만을 보고 만든 앱이라는 거는 맨날 거기서 거기다 이거죠. 맞아요, 별로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연의 세계를 동시에 보는 사람이 만약에 앱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발한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데 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 교수님 지금 물리 세계를 말씀을 쭉 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물리 세계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가 그죠. 있으니 미시와 거시 세계가 있고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보다 많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정신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십시오. 정신 세계가 사실은 우리 뇌 안이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뇌 안에 뭐가 있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뇌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제일 복잡한 세계가 우리 뇌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해충들은 네, 농담이고요. 네. 모든 사람들은 뇌가 일단 있으니까. 일단 사람이니까 뇌가 있고, 그죠? 그 이제 뭐 퀄리티 차이는 있겠죠. 품질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뇌가 제일 복잡해요. 이게 인간이 모델링할 대상으로서 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게 이제 뇌인데 특히 해서 뭐 요즘에 이제 뇌과학이라는 것도 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실제 밝혀낸 거는 극히 일부라고 그래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뭐 지금 뇌 안을 다 훤히 들여다볼 것처럼 얘기하지만 뇌가 하는 일의 그 이해도가 뭐 10%도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하는 게 어떤 뇌의 전류 흐름에 따른 신경계 뭐 이렇게 조절하고 이런 연구들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뭐 상상 속의 세계 이런 거 그러니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들여다보기 그죠. 쉽지 그러니까 않을 원인과 것 같고. 결과 이런 거를 제대로 밝히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MRI, 뭐 fMRI 이런 자기 공명, 자기 장치 이런 걸로다가 뇌에서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 혈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명확히 다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생기고 그래서 네.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스키너 방식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네네. 네, 스키너가 뭐 파블로프의 개 이런 네. 실험하듯이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 뇌 안에서 뭐가 일어나든 상관없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추측을 할 정도 그 정도였는데 한 20, 30년 전부터는 이렇게 그 뇌를 CT나 뭐 MRI나 이런 장치를 가지고 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을 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서 그 과거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계, 그 심리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으로 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는 됐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뇌의 기능이라든가 어렵죠. 네, 그런 특히 부분들이 병적인 많은 치료 거죠. 이런 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뭐 알츠하이머나 치매 아니면은 자폐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법이나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네, 그쵸. 뇌를 연구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어려운 분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뇌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주체론 얘기할 때 그 정신 세계는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객체, 이 모델링의 대상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감성이라는 게 있죠. 감성. 외부 감각을 가지고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능력. 네. 그런 감성의 능력을 연구하는 그런 뇌과학자들이 있고요. 그건 이제 생물학 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 분야는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 감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모델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정이라는 게 있죠. 특히 이제 예술, 문학, 시 쓰시는 분들은 소재를 되게 감정에서 많이 구하거든요. 인간이 일으키는 근데 감정하고 감성 구분은 이제 확실히 하죠. 예, 전에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성을 통해서 들어온 감각 인상을 우리 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게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은 재료. 진입이고, 진입되는 거고, 감정은 그 결과에 나타난 반응이다.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게 우리 뇌 안에 거의 사실 무의식적으로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더라도 감정은 생겨요. 그렇죠. 마치 제가 교수님 이렇게 가만히 뭐 있다 교수님 얼굴 보면은 갑자기 막 분노가 치미는 어쩔 수 없는 그 이상한 반응. 네. 하여튼 그런 반응조차도 우리 뇌 안에 어쨌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그 모델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객체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잘 캐치를 해서 그런 반응을 잘 어떻게 밖으로 표출을 해서 시도 명시를 써내서 사람을 울리고 또 그 그림이나 음악 이런 예술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감정을 소재로 하죠.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 수학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왜 보통 감정이 메말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유가 그분들이 감정이 메말른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델링을 하는 대상이 감정이 아닌 거예요. 자연 세계인 거죠. 객관적인. 그래서 우리 국수를 잘 만드시는 분한테 왜 떡을 못 만드냐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는 자기 그 영역에 따라서 소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정을 소재로 모델링 하는 분들이 반대로 시 쓰시는 분들이 계산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시 쓰는 분한테 계산 못 한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네, 그 소재가 다른 거거든. 맞아요. 네. 네. 그런 걸 좀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뇌에서 일으키는 그 이제 감각의 세계와 감정의 세계.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지성과 이성이 있었죠. 네. 네. 지성은 이제 이해력이라고도 해요. 세상을 어쨌든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언어의 능력으로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분류를 하고 네. 이게 맞나 틀리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능력을 이제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주어진 기억, 경험, 그 다음에 새로 들여온 감각 정보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내는 능력. 그거 이제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추론 능력이죠. 그 상상력이 이때 발생하는 거죠. 그 이성이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뭐 종교도 사실 이성이 만들어낸 거고. 네. 우리 학문의 세계라는 것도 다 이성이 만들어낸 것들이고 그 이성의 세계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볼 때 이게 모델링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또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성도 모델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정신세계라는 게 그렇게 근데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 있는 게 있어요. 정신세계 구분하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네. 절대세계라는 게 있다. 절대세계? 네. 절대세계. 절대세계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신의 세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조차 알 수 없는 영역. 그리고 왜 과학에서도 그런 거는 인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빅뱅이 일어난 이 우주가 탄생한 게 137억 년이라 그러죠. 우주가 모릅니다, 저는. 137억 년, 어떤 사람은 네. 8억 년 뭐 이러는데 1억 년 차이는 거기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어쨌든 137억 년이 교과서에 많이 나온 그 연도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137억 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전엔 뭐야? 시간이.
그러니까 0점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하는 출발점. 시간. 그러니까 137억 년이라는 그 나이를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기준점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이전의 시간은 없었냐. 그거 불가지한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흔히 뭐 역사 시대, 선사 시대 구분하듯이 네. 그러니까 문자가 이제 생겨나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보통 그 용어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걸 유사 이래 할 네. 때 역사가 기록된 시점을 이제 그런 기준점, 그죠. 그러니까 우주 시대 아니면 선주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준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137 마이너스 137,8억 년, 마이너스 현재로부터. 137억 년 그 이전에는 그럼 시간이 없었느냐?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공간도 진짜 이렇게 별을 관찰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두려워요. 아니 저 넓은 공간에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끝이 있지 않겠나. 근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것이고 네. 그 밖에 또 공간이 있을 것이고 무한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위 이제 왜 천문학 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렇게 넓은 공간을 바라보고 뭐 달에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런 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잘난 척 해봐야 진짜 아주 티끌도 안 되는 우주에서 볼 때는 그 작은 존재다, 미미한 존재니까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배운다 그러는데 그건 다 이제 와서 다시 학습된 오면 겸손이고 이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난 술 많이 그거보다 드셔보세요. 머리 아프고 막 토하고 이러면 나 이제 술 다시는 안 마셔. 그래도 한 이틀 지나면 또 마시잖아요. 그거보다는 거꾸로 그 광활한 우주라고 하는 거가 갑자기 이렇게 이해가 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밖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튼 그런 공간적으로도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저는 우리 모델링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리지 말고 과연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알아보는 노력을 하는, 즉 모델링의 객체의 대상으로 한번 삼아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뭐 탐구 능력이 뛰어나야겠네요. 일단 궁금한 것도 많아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세계적인 책을 잘 못 내잖아요. 노벨상도 잘 못 하고 없었죠 지금까지. 네. 평화상 그 하나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문학상도 경제, 그렇고. 문학 어디에서도 그런 세계적인 도전해 보시죠 모델링으로. 나는 이제 늙었고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런 그 광활한 세계도 꿈꿔보라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미국 아이들, 뭐 일본의 아이들, 가까운 일본 이런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개미 하나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깊이 파고 연구하고 하는 책도 거를 내잖아요, 개미.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잖아요. 그 제인 구달 이런 사람은 침팬지하고 이렇게 유인원들하고 그거에만 그렇게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잖아요. 하이디 있어요. 하이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해가지고 동물농장에 나온 분인데 동물들이 심리를 읽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넓은 세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좁은 세계도 보고 미시의 세계도 보고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좀 널리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세 개의 세계 중에 남은 게 이제 모델의 세계잖아요. 네. 네. 모델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거는 그건 뭐 굳이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특히 문명화된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 이야기를 소재로 뭐 극본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근데 그런 거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레토릭 같이, 그러니까 이미 틀에 짜여진 어떤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별로 저는 관심이 좀 떨어져요. 그런 그 통속 소설이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는 시간이 아깝더라고. 사람에 따라 다르죠. 네, 사람에 따라 수많은 다른데 드라마 시청자들이 뭐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올 얘기지. 그거는. 네네. 근데 이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작가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돈만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저랑 했던 얘기가 뒤집힌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세계가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거는 즐겁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뭔가를 생산해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내 심상을 갖다 다른 분들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살아가는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이라서 좋은 일인데 그런 이왕 모델링을 할 바에는 눈을 좀 넓게 뜨고 그 물리 세계도 미시 세계, 거시 세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뭐 현상 세계도 있고 그 다양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정신 세계도 다시 뜯어보면, 그러니까 뇌과학 책도 좀 읽어서 좀 우리 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정말 소재가 많다. 모델링 할 수 있는 소재를 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정신 세계도 많다. 그리고 뭐 모델의 세계를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공산품들, 뭐 문명의 이익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기서 다시 또 응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를 좀 인식하고 그 모델링의 소재를 좀 더 다변화된 세계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운어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백과 사전. 재벌 운어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지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물공장에서는 모델링의 객체, 모델링의 소재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그 세 가지 세계, 물리, 정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델링의 그 가상의 세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이제 시즌 5에서 우리 모델링을 이야기하기로 한 게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거든요. 예. 대미를 뭘로 장식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기호학, 미학, 언어학. 학을 띄네 아주. 네. 학을 띄어요. 네. 그 되게 복잡한 영역이지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매체론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네. 이게 강의라고 그랬네. 이게 방송인데. 괜찮습니다. 근데 네. 그 마지막 방송 들으면 되게 좀 남들 앞에서 유식한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학자가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네. 이번에 그 예술의 전당 강의할 때도 그러니까 관중들 방청석에서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몇몇 코멘트들을 하는데 특히 이제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 언어학, 뭐 매체론 이게 이제 다 얘기가 됐거든요. 그게 막연하게만 느껴졌었는데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구나. 그런 얘기를 뭐 하여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기호학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큰 소득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매체론이 참 매력 있는 학문이에요. 네. 근데 우리 정 PD님이 원래 그쪽 전공 아니에요? 저는 언어학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언어학.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네 다음 시간 때
정말 더 유식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델링 이론 창시자 주물공장주이신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부백. 고맙습니다. 40분